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삼투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삼투 현상. 삼투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자, 이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확산을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다시. 확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오케이. 확산이에요. 근데 얘는 용질이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즉 용질 분자가. 여기서 용질 분자라는 얘기는 녹을 수 있는 물질. 어, 있는 물질. 오케이. 용질 분자가 직접 확산되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 각설탕. 각설탕을 물에다가 그냥 넣었어요. 젖지 않았어. 근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단맛이 나타나죠. 그럼 왜 그래요? 각설탕 자체가 농도가 각설탕 자체의 농도가 주변 물의 농도보다 높아서 확산돼서 퍼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삼투 현상은요. 잘 보세요. 삼투 현상은 이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고농도로 이동해요. 근데 이거는 단 용매가 이동하죠. 용매가. 오케이, 용매. 그럼 여기에서는 물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근데 둘의 공통점은요. 농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할 부분이 삼투이기 때문에 제가 삼투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삼투 현상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여기에 셀로판지를 담고요. 물의 높이를 처음에 똑같이 맞춰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80%의 설탕물이 있다 칩시다. 설탕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0%의 설탕물이 있대요. 설탕물. 자, 이거 뭐 퍼센트 농도를 직접 계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퍼센트 농도는 직접 계산하지 않을 건데, 다만 80%가 40%보다 농도가 높다라는 걸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이 사이베스가 말했듯이 농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동을 해야 돼. 그죠? 근데 누가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동하는 건 물이에요, 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부릅니다. 반투과성 막. 그럼 여기서 반투과성 막이라는 얘기는 선택적 투과막이죠. 즉 세포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포막. 아시겠죠? 그럼 반투과성 막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물 분자는 이동이 가능하죠. 자, 물 분자가 이동이 가능해. 왜냐?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설탕 분자, 그 다음에 투과성 막, 오케이. 그럼 세포막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세포막이라 칩시다. 세포막. 그 다음에 물 분자. 얘네들의 크기를 얘기하면 설탕 분자가 최고 큽니다. 세포막의 구멍이라 할게요. 그러면 물 분자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 막의 구멍을 물 분자가 작으니까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농도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즉 농도 평형이 될 때까지 물이 스스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저농도예요. 그럼 여기는 고농도죠. 그럼 이 고농도는 낮춰주고 이 저농도는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설탕은 못 움직여. 와우. 그럼 물만 움직인대. 그러면 저농도라는 건 물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찌개를 끓였는데 처음에 너무 싱거워, 묽어. 근데 이 찌개를 하루에 한 번씩 데펴. 그러면 끓이겠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 분자가 막 수증기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찌개의 물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짜지죠? 그럼 농도가 진해지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즉 묽었을 때, 즉 저농도였을 때 여기에서 물의 양을, 자 보세요. 물의 양을 줄여준다면 농도는 높아지겠죠.
아, 됐네. 그럼 너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이 요렇게 이동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아주 농도가 높았어. 그럼 농도를 낮추려면 물을 더 넣어야지. 김치찌개가 짜졌으니 물을 더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얘는 물의 양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물의 양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물이 스스로가 이동합니다. 그럼 이쪽에 수면이 높아지고 이쪽은 수면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수면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압력의 차이, 우리는 이러한 압력의 차이를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삼투압, 그래서 뭐 파이가, 그래서 뭐 CRT, 뭐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가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삼투압, 저건 뭐 이상기체 상태방정 기호로 해석하는 건데 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고리 있고 삼투치자. 삼투치자. 화투를 패러디한 겁니다. 저고리 있고 삼투치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리동. 북한 사람도 아니고 리동한다.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쉽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개념이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에 따른, 자 보세요. 외부 환경에 따른, 오케이, 외부 환경에 따른 세포의 변화. 오케이, 잘 들으셔야 돼. 세포의 변화. 예,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포의 변화. 세포의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 환경이 어떤 특정한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오케이, 여기가 안쪽이고 이쪽이 바쪽인데 이 세포가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 중에 바깥쪽이 고농도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저농도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안쪽과 같은 농도일 수도 있죠. 같은 농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충분히 알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충분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좀 정리를 할게요. 바퀴, 자, 바퀴, 여기를 바퀴라 합시다. 오케이. 바퀴 상대적으로 고농도였을 때, 자, 그 다음에 같은 농도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농도였을 때, 오케이, 저농도. 여러분들 교재에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네. 저농도였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이 바꿀 기준으로 고농도를 우리는 고장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장액. 자, 고장액. 고장액. 그 다음에 얘는 같을 등자. 등장액. 그 다음에 얘는 저장액.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 보세요.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랬을 때. 자, 동물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세포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럼 일단은 같은 농도 등장액에서는 삼투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렇죠? 삼투 현상이 안 나타나. 왜? 농도 차이가 없으니까. 그죠? 삼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겠죠. 그대로. 얘도 형태를 유지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고농도래요. 자, 볼게요. 그럼 동물 세포는 첫째, 얘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포벽이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잘 봐요.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라고 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빠져나가겠죠. 오케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줄어들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할 것이다. 끝. 됐죠? 부피가 감소할 것이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얘도 부피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얘도 부피가 일정 부분 부피가 감소하다가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얘한테는 중요해요. 자 봐요. 세포벽은 쭈그러들 수가 없어. 딱딱하니까. 그죠? 세포벽은 딱딱하기 때문에 쭈그러들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럼 그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포막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봐요. 그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포막이야. 근데 이 세포막 안쪽에 있는 물이 보세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포벽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놓고 요 안쪽에 있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 막이 이렇게 쭈그러들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 막은 떨어져 나왔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림은 뭐 여러분들 참조 교재를 보시면 더 훨씬 편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 부르느냐? 세포벽하고, 잘 보세요.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세포막 및 소기관이, 세포 내 소기관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리. 근데 원래 세포막과 세포 소기관이라는 건 세포가 분열해서 처음 탄생했을 그 시기부터 갖고 있는 형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던 형질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원형질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세포벽은 살다 보니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후형질, 나중에 생기는 형질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후형질과 원형질이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부른다? 원형질의 분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즉 바깥의 농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투압 요 조건을 같이 비교해서 이 원형질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을 찾는 게 한계 원형질의 분리 시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생명과학 2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생명과학 2 영역이 있었죠. 근데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무튼 여기 원형질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자, 이번에 바깥쪽이 저농도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물세포는 바깥쪽이 저농도니까 안쪽이 있고 들어오겠죠? 그럼 팽팽해지겠네. 그죠? 팽팽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포의 부피가 커지겠죠? 오케이.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터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적혈구 같은 경우는 터진다. 그래서 우린 이 터지는 현상을 용혈 현상이다. 오케이. 용해된다. 뭐 혈액이. 그래서 용혈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식물 세포는요. 아까 이 그림대로 그대로 가면 딱딱한 세포벽이 있고요. 그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부피는 커지겠죠. 그렇죠? 부피는 커져요. 부피는 커집니다. 근데 얘는 터질 수가 없어. 왜요?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 그죠? 딱딱한 세포벽이 있으니까 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다가 일정해진다. 즉 세포벽의 크기만큼 부피가 커지면 다시 일정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한계 원형질의 분리가 일어난 시점에서 다시 저장액에다 집어 넣어버리면 다시 부피가 부풀어져서 원형을 회복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삼투 현상에 얘는 뭐 식물에 비료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데요. 왜요? 식물이 이렇게 땅속에서 살고 있는데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 내부에도 농도가 있겠죠. 근데 바깥쪽에다가 비료를 엄청 많이 줬어.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 그럼 흡수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방출되네. 그죠? 그러니까 말라 죽겠죠. 오케이. 이런 걸 역삼투.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왔으니까 이건 역삼투.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든 식물에게 뭐 물을 주면 싱싱해진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